자, 여러분, 그러면 사업 계획서 작성과 창업 아이템 선정이 단락에서 이번 부분은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잘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옮겨 놓은 건데요. 57페이지부터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어떤 업종이나 판매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칭을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창업 아이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업장을 창업할 때 그 아이템, 컨셉 아이템, 여러 가지 재화들을 또 아이템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게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업종과 아이템 선정이 창업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창업을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와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 아이템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규모와 기업의 경쟁력 등 핵심 요소가 연관되어 사업 구상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독립적인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가 하는 고려사항도 이 구상 단계에서 구체화를 시키셔야 돼요. 내가 어떤 메뉴를 어떤 직종 음식 서비스에서도 밥, 한식, 중식, 양식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서 점점 가지를 좁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그럴 때 이런 구상 단계를 할 때 굉장히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이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먼저 아이템 선정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책에는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사업 조건에 맞는 업종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역량에 맞는 사업 규모인 것인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그 업종을 포기하는 게 맞아요. 내 가치관 중에 나는 한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식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빵집을 해. 이렇게 하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운영하면서 굉장히 흥미도 떨어질 것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창업자 자신 동원할 수 있는 금전적 인정. 그때 펄차이징 부분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동원할 수 있는 건지를 보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석하는 게. 그래서 금전적, 인적, 물적 자원과 외부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내 의지를 반영해서 업종과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업 조건에 맞는 업종,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이 되겠어요. 그 다음 원칙은 적성에 맞는 업종과 사업 규모. 그죠? 내 적성에 계속 안 맞으면은 이거 앞에 부분이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사전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쵸? 가급적이면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체험하면서, 그쵸? 직접 체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페를 열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그리고 작은 규모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개인이 하는 업장, 이런 정도는 체험을 해봐야지 내가 조금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가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 적성에 맞는지 그것도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조금 너무 대규모가 나는 잘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소규모가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원칙은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를 계속 내가
일명 똔똔. 그래서 해도 이게 사업성이 너무 없고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이거는 무엇이 됐든 아무리 그래도 선택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거를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고객들의 경제, 사회적 추세, 그다음에 사회적 도덕성, 기술의 변화, 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을 긴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업종의 경험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시작하신 분들에게 조금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업종 선택. 근데 이건 대단히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야죠. 그러려면 사전에 조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업장이 이 지점에 잘 맞느냐, 아니, 제대로 들어와 있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앞에서 커피집을 하면은 되게 안 될 것 같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초등학교 저학년은 엄마들이 등하교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싶거든요, 서로. 근데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기에는 좀 불편해. 근데 그때 그 근처에 카페가 되게 잘 돼요. 브런치 카페가 아침부터 되게 일찍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생 엄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 업종이 되게 안 될 것 같지만, 이 지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객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가게들이 모여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 체험을 통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 아주 중요하잖아요. 약간 잠복 근무식으로.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보라고 하고, 그 4계절 동안 한 번씩 보는 게 또 좋다고 하거든요. 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입지 선정과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그리고 유망 업종 선정 원칙이 있어요. 우리 책에 이제 58페이지 있는데, 유망 업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 업종의 성장성을 파악하라. 그죠? 사회적 흐름이나 소비자의 욕구와 일치하는지. 요즘에는 에코 프렌들리가 굉장히 어,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서 요즘에 또 그 오뚜기사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경영도 깨끗하고, 그리고 좋은 재료와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갑자기 요즘에 며칠 사이에 OEM을 맡은 미역 공장에서 중국산 미역을 쓴 거예요.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뭐랄까, 이미지 구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업종이 이미지가 클린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잠재 소비 시장이 광범위한지 진짜 파악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업종의 성장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한데, 뭐 그 소비 지출 매출 나와 있는 그런 지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 업종이 어느 정도 성장을 이뤘는지, 아니면 갑자기 하락했는데 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보면 좋겠죠. 실패할 경우 자금 회수율을 고려해라.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긴 한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를 좀 고려해야 되고, 요즘에는 그 노란우산 공제 이런 것들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망하더라도 요 정도 기본적인 거는 내가 회수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제도들, 소상공인에 한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그 전에 시설 투자가 과도하지 않은지, 재고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지,
임치 비용이니까 너무 권리금 보증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지. 왜냐하면 권리금 같은 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기기는 중고품에 대해서 비해서 가격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팔을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수익성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월 수익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 높은지 박리담회인지 확인하는 게 좋은데, 근데 또 무조건 박리담회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약간 음식업에 있어서는 좀 박리담회 형태가 상당히 그래도 어, 많은 뭐랄까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싸게 많이 판매할 수 있게. 그리고 업종의 자금 회전율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업종의 자금이 그 현금 장사인지 외상 장사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밭집 이런 거는 월로 받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뭐 하루 뭐 한 달 25일치 뭐 이런 거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게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운영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리고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좋기는 한데 너무 이게 변동률이 없고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추값이 폭등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서 내가 돈이 더 많이 들었는데 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올릴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금 회전이 6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6개월 이후인지 이런 거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의 경쟁 상황, 신규 참여가 쉬운지, 외식업은 카피가 너무 우리나라 특히 그쵸? 뭐 하나 뜨면 난리 나잖아요, 그쵸? 마라탕 막 하나 떴다가 난리 나고. 그래서 과도하게 경쟁되어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너무 위험률이 많아요. 요즘에는 막 시사적인 뭐 고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되게 무섭게 예를 들어 옛날에 그 대만 카스테라 얼마나 난리 났었어요. 그쵸?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위험의 요소니까 창업할 때 아이템 선정 때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템 중에서 컨셉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 책 이제 60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0페이지에 보시면 상품 차이니스 키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약간 이제 이런 컨셉을 설정할 때 포지셔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60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컨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메뉴, 서비스, 시설, 환경의 수준을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차별화하여 포지셔닝을 설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포지셔닝에서 장점만을 도출해서 컨셉을 설정하는 것도 최근의 새로운 트렌드임을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또 여기 정리를 해놨죠. 메뉴, 서비스, 시설, 환경 수준. 그래서 메뉴, 서비스, 시설, 환경의 수준. 요 세 가지를 좀 차별화를 해서 포지셔닝을 각각을 하면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설정하는 게 좋은데 장점만 도출해서 컨셉을 설정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이긴 한데 조금 위험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중식당이에요. 삼풍이라는. 포지셔닝을 할 때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서 가격을 X축, 그리고 서비스, 시설 환경, 메뉴 등 이런 거를 Y축에다 둬요. 그래서 X축과 Y축에 가까울수록 약간 일반 대중식당에 해당이 되고 이제 멀수록 약간 좀 호텔이나 특급 호텔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식당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고 서비스와 시설 환경, 메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면 약간 특급 호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포지셔닝을 할 건가를 컨셉을 잡을 때 요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반 대중 식당이니까 요 정도야, 요 정도. 아니야. 나 조금 일반적이긴 한데 이거 메뉴 수가 많지 않고
되게 딱히 뭐라 그래야 되나 전문점이야. 그러면은 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정통성이 있는 그럼 요 정도 가운데쯤 오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호텔이야.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굉장해야 해. 그러면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구 포인트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소구라는 건 뭐냐면은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걸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어떤 우월성을 강조를 하면서 공감을 구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소구라고 하는데 이런 창업 아이템 컨셉을 만들 때도 소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는 이 메뉴를 운영하는 종류 그리고 조리 생산 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거 메뉴 가격 그리고 식재료 투입은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퀄리티의 재료를 투입하는 수준인지 그리고 메뉴 생산은 주문하고 생산하고 소비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전통이 있는 건지 정통이 있는 건지 퓨전인지 응용인지 새로운 개발인지 이런 메뉴에 있어서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소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맨 처음에 그쵸 인력 수준이죠. 인력 운영 수준. 그래서 서비스를 정말 전공하신 제대로 된 사람을 모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신입 사원들을 모집할 것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테이블 서비스 방법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인지 메뉴별로 그리고 유니폼 그래서 유니폼 컨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요리별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기물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독창적인지 서비스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이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구 포인트고 시설과 환경에 해당하는 소구 포인트는 전체 분위기나 컨셉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데코톡 특성 그리고 위생이 여기 좀 빠져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깨끗해. 그래서 뭐 새 업체 그 업체 있죠. 우리 이 업체의 관리를 받는 깨끗한 식당이야. 이런 것도 굉장히 소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각종 가구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만약에 여기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면 소구 포인트를 각각 적용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컨셉을 설정할 때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례적으로 보면은 1, 2, 3, 4 네 가지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이 가게에서. 그래서 5월 1일까지 컨셉 아이템 컨셉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1, 12, 1, 2, 3, 4, 5 거의 6, 7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6개월 정도.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템을 컨셉을 설정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먼저 컨셉 툴 설정, 그 다음에 구체화하는 액션, 그 다음에 컨셉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컨셉을 실체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컨셉 툴을 설정을 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방향 설정을 메뉴, 서비스, 시설 환경, 그다음 기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방향 설정을 우선은 해요. 그런 다음에 컨셉 수립은 메스터 스케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약간 문서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계, 구매, 설치 이런 것들을 공정을 나타내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메스터 스케줄 이런 것들 수립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BM이라는 거 아마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용 일정 및 방법 이런 것들이 컨셉 툴 설정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체화 시킬 때 되게 중요한 게 벤치마킹 그죠? 국내 10개 업체 이상 여기서는 이제 이 업체에서는 중식당이었으니까 국내에 호텔과 유명 식당을 10곳 그리고 해외에 10곳 해가지고 가본 거예요. 벤치마킹을 해서 모든 전반의 것들을 한번 살펴본 거죠. 그리고 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각 식당별 장점과 단점, 그리고 메뉴 레시피 어떤 게 있는지, 서비스는 어땠는지, 인테리어 비주얼은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그래서 적용 포인트를 아까 그 포인트대로 도출을 하는 거죠. 이 식당은 요 지점, 요 식당은 요 지점 이렇게. 그리고 컨셉 설정, 여기 이제 컨셉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메뉴, 서비스, 시설 등 적용 포인트 컨셉을 입안을 한 다음에 컨셉 부분별로 구체화를 해서 메뉴 프레임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셉을 실체화할 때는 약간 인력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셰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업장에서. 그래서 셰프를 어떤 사람, 뭐 어떤 인물,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키친 섹션 장, 각 섹션마다 짱으로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매니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매니저가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거. 인력에 대한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실체화할 때.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또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메뉴 레시피 작업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메뉴 레시피 작업할 때는 이거 벤치마킹 말고도 요즘 컨셉들 뭐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맛, 유행하는 식재료, 그다음에 뭐 유행하는 색깔까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운영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마켓 테스트도 좀 해보고 검증 방법을 좀 따로 좀 생각을 해서 컨셉 업데이트도 하고 다운그레이드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맞게 실체화를 해야 하는 이 단계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 컨셉 설정 프로세스를 조금 모형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5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먼저 국내 비즈니스 모델인지 해외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리고 차별화 식재 루트를 개발. 그러니까 차별화된 식재료 루트.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독특성. 독특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야겠죠. 그리고 해외 조리 인력 소싱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설정을 할 때, 프로세싱을 할 때 이렇게 모형 설정을 좀 해놓고 내가 국내 비즈니스 모델로 할 건지 그럼 우리 국내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 모델에는 이 유사한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조리 인력을 내가 어디서 소싱을 해서 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되게 중요한 식재료 그죠?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런 맥도날드 이런 데 보면은 뭐 양상추 이런 것들을 밭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대요. 뭐 1년 동안 이 밭에 어디서부터 저기까지는 우리한테만 납품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가격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재료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랭지 배추만 사용한 우리 집, 막 이런 거, 그런 걸 차별화를 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컨셉 툴, 이미지 컨셉 툴이에요. 그래서 이미지화 한 거예요. 컨셉 툴을. 그래서 먼저 기본 방향을 제일 우선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차이니스 키친, 이게 지향점이고, 내추럴과 뉴트리션 추구, 고객과의 신뢰관계 유지, 그리고 항상 차별화된 맛과 신뢰를 제공한다. 이게 기본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처럼 이게 기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메뉴는 어떻게 할지, 서비스는 어떻게 할지, 시설은 어떻게 할지, 환경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기본 방향과 메뉴, 서비스, 시설 환경 이 부분을 쫙 써놨어요. 예를 든 거예요. 매번 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좀 더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요즘 이제 라이프 스타일, 분위기 중시, 서비스 중시 이런 걸 좀 써놓고 목표 고객은
내부에서는 임원과 관리자, 외부에서는 뭐 언론 방송계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포지셔닝을 해요. 목표 고객을 먼저. 그러면 그에 따라서 메뉴나 서비스나 시설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 설정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의외로 변수가 또 있어요. 내가 목표 고객을 분명히 이렇게 정했는데 안 와, 안 와. 그리고 영 완전히 다른 이렇게 분명히 언론 방송계에 그런 언론인들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돌이 와. 막 이러면 이렇게 막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메뉴나 서비스나 시설 쪽에서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통한 고정.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손님이 오늘 어떤 연령층의 어떤 계층의 사람이 와서 어떤 것을 먹었는데 반응이 어땠다. 이런 식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해놓으면 이제 고객에 대한 좀 더 고객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식당은 고객을 굉장히 생각하는 식당이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고객 밀착형 판촉 그다음에 폭넓은 이용 동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메뉴 컨셉이에요. 메뉴 컨셉은 메뉴 전체 객단과 식재료 운영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부분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뉴 컨셉 하실 때. 그래서 메뉴 전체적으로 기본 방향, 종류는 어떤 거, 그리고 고급스러운지 안 고급스러운지,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 그리고 메뉴 정도, 그 다음에 메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룸과 홀을 이원화를 할 건지 합칠 건지, 그리고 일명 구성원지 뭐 이런 식으로 메뉴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뉴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글로 할지 영어로 할지 폰트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정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객단가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중식과 석식은 다르게 할까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식재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운영은 테이크아웃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기본 차는 나눠주고 나머지는 테이크아웃 하는 걸로 할 건지 계절 메뉴를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크게 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카테고리에 넣으면서 그리고 기타 어떤 타입 어떤 거를 레퍼런스로 해서 뭐를 봤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는 도식화 했다면 좀 더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아이템별로, 그렇죠? 아이템별로 메뉴를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그래서 메뉴 종류, 그다음에 차인지, 음료인지, 와인인지, 테이크아웃은 여기 어느 게 가능하게 할 건지, 그래서 딤섬 중에서도 어떤 딤섬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대 비고 이런 거 작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컨셉. 그래서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적으로 어떤 뭐 발렛 파킹 서비스를 실시할 건지, 뭐 아니면 하이 퀄리티 커피 브랜드를 제공할 프라이버시 존중할 수 있는 거 할 건지, 그리고 인적 서비스. 이 약간 이제 인적 의존도가 높으면 사실은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룸은 인적 의존도 높게, 홀은 약간 혼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적 서비스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물적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퍼스널 푸드 플랫,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 접시, 뭐, 이런 식으로. 양과 모양을 고려해서, 독특성을 뭐, 조금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